자, 주인공이 좀 이제야 나왔네요. 드가. 드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초반에는 저런 화가들처럼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초반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살롱에 출품을 했습니다. 드가가 그린 그런 그림들, 이런 거요. 옛날 이제 고대 역사예요. 바빌론을 건설한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전설적인 여왕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아니면 이제 중세에 벌어졌던 뭐 약간 이런 어떤 전쟁 장면 같은 걸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요. 고대 스파르타의 소년과 소녀를 그린 그림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 드가가 그린 이제 소위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에요. 살롱에서 잘 먹힐 만한 그림. 주제는 살롱에서 잘 먹힐 만한 그림인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앞서 봤던 화가들의 그림에 나오는 아우라가 없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가 자신이 옛날 이야기라든가 옛날 주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게 말하면 매우 현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당시에 어떤 이제 유행에 전혀 맞지 않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가는 그래서 이제 초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헛심을 쓰다가 나중에야 이제 이게 이런 그림이 자기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발레라든가 뭐 경마라든가 이런 걸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길을 찾게 되었지요. 자,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물감입니다. 물감이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약간 좀 뜬금없지만 튜브에 든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19세기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물감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물감이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는 그러면 이제 튜브에도 물감이 등장하기 전에는 화가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했냐면 안료예요. 안료들입니다. 이 안료들을 다 일일이 다 기름에 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됐던 것이죠.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자, 이 그림은 그래서 르네상스 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가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자, 저 멀리에, 이 사람은 조수입니다. 화가의 조수예요. 자, 뭘 하고 있을까요? 안료를 주거라 기름에 개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다 조수한테 시켰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힘든 일이니까 이걸 좀 몰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료를 기름에 개면 그날밖에 못 썼어요. 조금 지나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튜브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물감을 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튜브가 발명되고 나서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물감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만 잘 닫아놓으면 몇 날 며칠이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튜브 물감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어떻게 보면 화가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19세기 중반에야 튜브 물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다들 그래서 이제 튜브로 된 물감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물감이 있으니까 비로소 이제 화가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실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보면 이제 앞서 본 것처럼 물감을 기름에 개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화실 밖에서는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밖에 이제를 펴놓고 이렇게 이제 풍경을 그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모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띄워놓고
이제 배에서 이제 주변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화가는 튜브 물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튜브 물감이 19세기 중반 이 당시에 나왔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변화의 요인은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철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지만, 이 당시에, 그러니까 1840년대에 철도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렵에 철도망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보면 철도라는 게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기차를 타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가 없으면 이제 뭐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보면은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 도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철도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교외로 놀러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특히 중산층들, 약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많이 놀러 다니게 되었고, 그러니까 소위 이런 피크닉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죠. 카유보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카유보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가의 친구예요. 그리고 인상주의에 속했던 화가입니다. 근데 인상주의에 속했던 화가치고는 조금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는 편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모네와 르누아르, 마네 정도를 떠올립니다. 자, 카유보트가 그린 도시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날려먹은 주식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림을 보면 사실 그림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들라크루아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이 그림에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는.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들을 다 의미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제 해석은 아니고, 이 남자가 쳐다보고 있는 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죠.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같은 동네 여자인데 같은 시간에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졸지의 이 이야기를 약간 좀 멜로드라마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카유보트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근 훈남이었고 은근 스포츠맨이었어요.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묘사한 그림이 좀 많았어요. 파리, 비 오는 거리. 말 그대로 파리입니다. 파리 대도시죠. 대도시라는 건 이제 사실 19세기에 이제 대도시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소위 대도시의 감성이라는 것이 있죠. 적어도 이제 그래도 시골 마을의 감성하고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모두가 다 타인들입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파리라는 현대적인 대도시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을 카유보트는 이렇게 제법 잘 묘사를 했습니다. 파리는 이제 19세기나 오늘날이나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세기 중반에 소위 엄청난 개조 사업을 겪었고, 그 전에 파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약간 옛날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죠. 이 사람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나서 되자마자 파리를 소위 이제 대개조 사업을 벌여가지고 파리를 그 모양을 싹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옛날 파리의 모습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보면 그러고는 이때 현대화된 파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날도 사실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죠. 자, 카이오버트의 그림에도 보면, 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다. 예, 보면. 예, 딱, 파리의 눈높이가 딱 이 정도예요. 7층, 8층 정도죠. 예,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예, 발코니가 있고요. 예, 보면, 카이오버트 그림에 보면 발코니. 자,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예, 발코니 기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하는 거죠. 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할 일이 없는 실업자일까요? 예, 실업자는 아닐 겁니다. 예, 왜냐면 적어도 파리의 한 복판에서 이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동산 부자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인종이라고 할까? 이런 인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예. 말 그대로 할 일 없이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뭐, 이제, 뭐,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자,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나왔어요. 예. 플란데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옮기는 게 제일 좋을지, 예. 예, 여러 가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보자, 산책자, 만보객. 이건 약간 옛날식으로 옮겼죠. 만보객. 예. 예. 아니면 소요객. 예. 소요객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 보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오로지 구경하기 위해 삽니다. 예. 오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신기한 걸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구경하고, 예, 구경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아무나 그럴 수는 없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중산층 이상이고요.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부잣집, 예, 부잣집 남자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소위 현대적인 시선인 것이고, 이 현대적인 시선이 어쩌면 인상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미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재밌는 게 이런 게 남아있어요. 파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9세기 중반에 파리가 현대화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예, 파사주는 말 그대로 그냥 통로죠. 통로 길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있어요. 예, 유리로 된 지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길을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의미에서의 소비 문화 공간이 된 것이죠. 예, 19세기에는 물론 이제 이 파사주가 엄청나게 흥했는데 오늘날 막상 가보면 약간 좀 쓸쓸해요. 예, 약간 좀 쇠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념품 가게나 약간은 어떻게 보면 상업의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파리답게 뭐 파사주에도 뭐 다 카페나 음식점들이 바글바글 하죠. 근데 이 파사주는 앞서 보신 것처럼 산책하는 자들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예, 드가가 그린 카페를 보실까요? 카페에 여자들만 앉아있네요. 예, 예. 19세기에는 파리에서는 여성들은 카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카페에 간 건 다 20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여성들이 앉아있네요. 예,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소위 숙녀가 아니었습니다. 숙녀는 카페에 가는 법이 아닙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제 공연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올 테니까 공연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이제 손님을 잡으려고 이제 소위 대기를 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여성을 그리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 여성들은 예, 창녀라는 거죠. 예, 창녀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카페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거나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의 뭐 이런 약간 좀 어두운 공간이었던 것이죠. 드가가 카페의 이런 성격들을 아주 잘 살렸고요. 예, 드가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로트렉이 특히 이제 그런 성격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예, 보면 제목부터가 벌써 약간 머리가 아픈 제목이네요. 예, 쑥취입니다. 예, 보면은 이 여성이 앉아 있는 곳도 카페예요. 예, 그리고 카페에서는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카페에서는 이제 술을 팔았죠. 예, 보면은
숙취는 술로 다스리는 걸까요? 해장술이겠죠? 예, 보면은 예, 당연히 이제 와인이 있고요. 자, 카페에서는 간단한 요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자, 예, 남자와 여자, 예, 특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카페에 앉아 있는 여성은 결코 단정한 여성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약간 그런 어두운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로트렉의 이 그림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예,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이제 그 끼니를 때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에 뭘 할까? 인 거죠. 보면 로트렉이 어떤 이 파리의 이런 어두운 분위기라는 걸 잘 포착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로트렉보다 앞서가지고 드가가 이제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었죠. 이제 그러니까 로트렉은 그런 드가를 계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이 그림이 먼저 있었죠. 예, 드가가 카페를 그린 그림입니다. 압생트라는 그림입니다. 예. 예, 남자와 여자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압생트인데, 압생트는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에 프랑스인들이 아주 즐겨 마시던 술입니다. 이제 이 여성의 여기 예, 앞에 있는 게 압생트입니다. 보면 이걸 과연 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도수가 70도가 넘었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먹고 죽자는 식의 어떤 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빨리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서민들이 많이 마셨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반고흐 같은 경우도 이제 압생트를 많이 마셨고 그게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죠. 예, 보면 자,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 카페 그리고 대도시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 없는 우울함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좀 하자면 카페에 이제 둘이 앉아 있는데 이게 신문입니다. 예. 이게 신문이 여기 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예. 예. 남자와 여자가 아침에 대바람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여자는 또 이제 이른 아침부터 벌써 또 술을 한 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면은 예. 그야말로 이제 이날 뭘 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약간 이 부분에서 이제 다들 좀 충격적인 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는 창녀인 거죠. 예. 아침에 둘이서 앉아있다는 건, 그럼 이 둘이 다른 데서 밤을 보내고, 예, 그러고는 아침에 여기 앉아가지고 멀거니 이렇게 이제 오늘은 뭐 하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이제 황폐한 약간 그런 감성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가가 이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술가였습니다.